안녕하세요. 서초 아이발달센터 팀장 물리치료사 김아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 미국이나 포르투갈에서 들으셨던 그런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현재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예시 모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센터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센터는 서초구의 지원을 받아서 조기 개입만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통해 아이 발달 촉진 및 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저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이에게 필요한,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저희는 과학적 전문성 및 지속적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100명의 아동에게 100개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아이한테 맞춤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 연계 서비스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아이와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드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저희 안에서는 5개의 큰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달 지원 영아 조기 개입입니다. 발달 지원 영아 조기 개입의 경우 0에서 35개월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의 두뇌 발달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반적인 발달, 여기에는 운동, 인지, 사회정서, 의사소통, 자조기술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 및 주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아동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환경에서 진행되는 주양육자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단기 코칭의 경우 저희가 이제 서초 아이 발달센터를 개관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개관을 하게 되면서 36개월 이후 아이들의 경우에도 치료 체계로 가지 않아도 가족의 어느 정도의 지원으로 발달 지연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대상군에는 36개월부터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이 속하고요. 전반적인 발달 향상 및 주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으로 단기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단기간이라고 하는 게 기간적으로나 횟수로 제약이 조금 있는데요. 최대 12회 그리고 최대 기간 5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서초 이룬둥이 조기 개입의 경우에 서초구의 100% 지원을 받아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룬둥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6개월 미만의 이룬둥이와 가족, 이룬둥이의 발달 촉진과 주양육자의 역량 강화가 목적이고요. 전문가, 치료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서 가정에서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애로 진단이 내려졌거나 아니면 그러한 이벤트가 있지 않아도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일 경우에는 발달 평가를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시각 장애 평가의 경우에 뇌 손상, 뇌성마비, 영아 연축, 조산 등으로 피지시각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요. 평가 결과 및 일상에서의 개입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상담과 개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초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을 평가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부모님과 교사와 같이 상담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기 개입의 필요성은 아까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의 실정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고 있다는 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거기에 비해 조산아, 저체중아들은 출생률이 증가를 하는데 의료적인 발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택 기간이 짧거나 체중이 적은 아이들도 생명 유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산아, 저체중아 출생률은 증가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현황에서도 보게 되면 영유아 건강검진 시 주의, 추적검사가 필요한 검진자가 11%, 전체의 11%, 발달의 정밀 또는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전체의 7%에 해당되며 아이들의 건강검진 결과상 계속 추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서초구 조기계획 프로그램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저희는 2014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라는 복지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시작된 조기계획 프로그램은 미국의 IDEA 파트 C와 세계보건기구의 추천사항인 지역사회와 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족 중심의 초영역적 접근 방법을 반영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요 부분, 서초구 조기계획 프로그램은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화에 요건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중복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서초구청 예산을 지원받아 치료사와 특수교사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진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모든 이룬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인 경우에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서초구에서 서초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만 진행하기 위한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동, 자조 영역, 의사소통, 인지, 사회성 영역,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나눠서 일상에서 아동 발달과 가족을 지원하는 게 주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0에서 35개월, 35개월에서 학령기 이전 아동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서초 프로그램에서 처음 시작은 가족이 의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적인 연계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인 연계보다도 가족이 아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주 욕구가 있어야 진행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처음 의뢰를 받은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접수를 받아서 기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수집된 기본 정보를 토대로 아동 발달과 가족의 주 욕구를 고려해서 서비스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운동자조 영역의 전문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고요. 의사소통 인지, 사회성 영역의 전문가, 언어재활사 또는 특수교사 선생님과 함께 총 3명의 전문가가 아동의 가정에 방문해서 아동의 현재 발달 정도, 가족의 자원 및 욕구를 평가합니다. 평가 후에는 주 양육자와 함께 목표를 수립하여 개별화 가족 계획안, IFSP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고요. 완성된 IFSP를 토대로 아동과 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전문가 한 명이 주 서비스 제공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해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 양육자와 컨택을 해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방문 일정을 잡게 되고요. 주로 활동하는 곳은 가정 또는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조기계획 프로그램의 가장 큰 중심은 치료사 중심이 아닌 주 양육자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적절한 시기에 빠른 개입을 위하여 접수 프로그램 진행까지 대기 없이 최대 2주 이내 개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써 끝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매주 각 영역의 전문가가 모여 각자 맡은 아동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전문적이지 않은 영역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초영역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처음 평가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중간 평가를 통해서 아동의 발달 정도와 목표 달성률을 체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IFSP에는 장기 목표라고 하는 1년 후 아이가 달성하면 좋을 목표, 그 다음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달성하면 좋을 단기 목표 6가지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목표 달성률을 위해서라도 6개월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의 욕구가 처음에는 운동 발달로 인해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일 수 있지만 아이고 이제 연령을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그 다음 원하는 서비스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평가는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주 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마다 서초 패밀리 아웃컴 서베이를 통해서 가족의 욕구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조기 개입의 프로그램 결과를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2022년 지금 8월까지 서초구 조기 개입 프로그램 유입 실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0월 현재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160명, 약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서초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서초 패밀리 아웃컴 서베이를 사용하였고요.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초 프로그램이 사용한 서초 패밀리 아웃컴 서베이는 미국의 패밀리 아웃컴 서베이 B의 내용을 한국 실정에 맞춰 사용하였고요. 전체 문항은 20개로 구성이 되었고, 여기 안에는 공유해 드리지 못했지만 A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준 도움을 알아보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B는 조기 개입 서비스와 제공자에 대한 가족의 경험, 그러니까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만족도 조사 대상자를 특성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토탈 처음 시작하는 연령대는 10.8개월 정도이고요. 이 아이들이 보통 레인지를 보게 되면 0에서 35개월이 총 레인지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유입된 시기부터 36개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토탈 뿐만 아니라 A나 B 항목에서도 4점 이상, 5점 만점 척도거든요. 4점 이상을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4점 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4점 이하 항목들도 있는데요. 파트 A에서 아이가 지역사회 활동 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아이의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이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나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부모 양육자로서 나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게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 아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스스로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각각 2015년도랑 2017년도에 4점 미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와 2021년도는 평균 4점 이하의 항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조기 개입 만족도 결과를 통계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2017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기 개입의 시작 연령,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빈도는 AFOS 점수의 파트 A와 총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시작 연령이 ASFOS 점수의 파트 B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2019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서비스 기간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A 항목과 B 항목 총점이 높아지고 서비스 빈도가 높을수록 A와 총점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도 통계적인 결과값을 확인한 내용인데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부모의 SFOS 점수에 연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연도를 독립변수로 다중 회의분석을 수행하였고요.
지금 1번에 보시면 SFOS의 파트 A 및 연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조기 개입의 시장 연령은 SFOS의 파트 A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가 어릴수록 서비스의 도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밑에 있는 SFOS의 파트 B와 연도 관계를 보게 되면 시장 연령과 서비스 빈도는 SFOS의 파트 B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 연령은 요 부분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연도는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총 SFOS 및 연도 결과를 보게 되면 시장 연령이 전체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시장 연령이 어릴수록 서비스 빈도가 높을수록 SFOS의 총점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도는 통계적으로 전년도보다 SFOS의 총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국내 최초의 가족 방문 및 가족 중심 조기 개입 프로그램인 서초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가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참여 가족들의 서비스에 대한 도움도와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 SFOS 결과의 평균은 매년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었습니다. 서초 가족 중심의 조기 개입은 가족력 강화라는 서비스의 목적을 잘 수행됐다는 걸 이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FOS 항목에 대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었는데요. 파트 A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아까 설명드렸던 4점 미만의 점수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 부모의 자녀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타인이나 사회에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한국에는 만연하고요. 외부 도움 없이 자녀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가족들이 저는 실제로 만나봤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참여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 우리 아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양육자가 주로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아이의 발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장 연령, 근속 횟수, 기간 연도 및 AFOS 점수에 확인을 했을 때 2019년을 제외하고 SFOS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만족도 결과는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기 개입 서비스가 수년에 걸쳐 계속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조기 개입의 도움을 크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처음 진행될 때만 해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라는 기대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아이들을 두고 뭐 빨래를 개러 가신다거나 설거지를 하러 가신다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와 엄마를 같이 쫓아가서 같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시키면서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들께서 항상 본인이 같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점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서초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곳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 조기 개입 패러다임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연구의 결과를 보더라도 조기 개입의 변화를 가져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조기 개입은 장시간에 걸친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영유아에 대한 관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 중심의 조기 개입은 한국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 중심 서비스에서 가족 중심 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센터 기반 서비스에서 자연환경 기반 서비스로 치료 교육 중심의 일상적인 접근 및 전체 아동 발달 접근, 학제 간 팀 접근에 대한 단일 치료 학제 간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법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그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직은 되게 작은 그룹이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전문가가 한 분씩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 퇴사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그 빈 공간을 메꾸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러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한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가지 질문을 제가 미리 전달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 이혜진 선생님께서 조기 개입으로 추후 발생 가능한 아이의 발달 관련 문제나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해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기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물리치료사다 보니까 주로 접하게 되는 아이들이 이른둥이 프로그램에 속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작게, 조금 일찍 태어났을 뿐이지 다른 장애라든지 이런 진단을 받지는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못해줘서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먼저 평가하고 뭐 매주는 아니겠지만 월 1회로 모니터링 진행하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월 1회로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늦는 거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이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전문가가 먼저 캐치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든지 아이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한 설명을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 다음에 조부모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조기 발견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